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IT 담당하고 있는 이재윤 연구원입니다. 오늘 그 반도체하고 전기전자 2018년 전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도체 먼저 말씀드릴 텐데, 일단은 2018년 전망하기 전에 2017년 D램 산업의 회고 먼저 짚어보고자 합니다. 일단 올해 2017년을 보게 되면은 D램의 공급 부족이 상당히 심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었는데, 그 원인을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공급 쪽에 한 가지 이슈하고 수요 쪽에 한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공급 쪽은 D램 산업의 공급 증가율이 20% 수준에 육박할 때 글로벌 1위 업체인 삼성전자가 15%밖에 못했다라는 거고요. 이거는 지난 그 10년 동안 봤을 때 삼성전자가 산업 공급을 하회한 적이 지난 10년간 단 한 번도 없었다라는 게 이제 특징적인 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연초에 우리가 예상했던 게 저희 그 리서치에서도 예상했던 게 삼성전자가 18나노 전환 투자에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캐파로스가 기존 뭐 20나노 때 대비해서 더 크게 나타나면서 D램 수급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라는 점은 어느 정도 예견을 했던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뭐 설상가상으로 이렇게 이런 이슈 때문에 D램 산업이 공급 부족으로 전환되고 있는 과정에서 삼성전자가 11라인 기존에 이제 D램이 들어가 있던 라인을 시스템 LSI로 전환을 하게 되면서 D램의 공급 부족은 이제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수요 요인을 보게 되면은 뭐 계속 그 시장에서 강조되는 것처럼 서버 쪽입니다. 서버 쪽에서 그 서버의 그 세트 수요가 늘어난다기보다 서버 대당 들어가는 그 D램의 용량, 그러니까 컨텐츠 그로스가 예상을 크게 상회를 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AI, 인공지능이나 자율주행차, 그리고 빅데이터 같은 그러니까 글로벌 그 IT 업체들이 이런 그런 미래 수익 창출 모델에 대비해서 서버 관련 투자를 적극적으로 늘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요 측면에서 이제 좀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됐는데, 요게 이런 서비스를 원활하게 그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 서버의 그 속도, 연산 처리 속도가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속도가 빨라야 된다는 거는 거기에 들어가는 D램 용량이 늘어나야 되는 그런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요 측면에서 서프라이즈가 났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그 극심한 공급 부족을 겪었고 D램 가격이 이제 계속 급등하는 그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는 삼성전자의 D램 영업이익률은 60%, 그리고 마이크론이나 SK 하이닉스는 50%를 넘어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D램 가격도 올해 내내 급등을 했고 업체들의 영업이익률도 이렇게 빠른 속도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었는데, 근데 이제 내년도를 전망할 때 이제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거는 사이클 산업에 대해서는 이제 좀 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통적인 그런 사이클 산업을 봤을 때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공급 부족이 나오고, 그렇게 되면 업체들이 공급을 늘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다시 공급 과잉으로 전환이 되고 다시 업체들의 수익성이 낮아지면서 공급이 줄어드는 그런 패턴을 갖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산업 내에 그런 플레이어 수가 많을 때는 공급 과잉 시기에 다운 사이클이 길고 깊게 나타나는데, 공급 부족 같은 그런 업 사이클 같은 경우는 짧고 낮게 나타나는 그런 특징을 갖거든요. 근데 독과점화 됐기 때문에 이런 사이클의 진폭이 작아지는 건 당연하지만 이런 사이클의 모습이 아예 소멸되는 건 아니거든요. 거기다가 사이클에서 이제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과거보다는 되게 안정적인 그런 사이클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 거기에다가 이제 D램 산업은 또 이제 기술의 한계, 그러니까 테크 마이그레이션의 그런 한계라는 그런 이슈까지 겹쳐 있기 때문에 뭐 더욱더 안정적인 그런 사이클은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현 시점에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공급 부족 때문에 그 D램 업체들의 수익성이 되게 뭐 이제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50%가 넘어가는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근데 이게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그런 근거가 아까 공급 쪽에 하나랑 수요 쪽에 하나 말씀드렸는데, 수요 쪽에 하나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을 해도 공급 쪽에 한 가지 요인이 내년도에는 희석이 된다. 그게 뭐냐면은 삼성전자가 올해 2017년도에는 공급을 오히려 줄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내년도에는 지금 현재 움직임을 보면은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캐펙스, 예상보다 큰 캐펙스를 집행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아웃풋으로 나오는 시점이 내년도 2분기부터 또 나오기 시작하게 되거든요. 내년 2분기부터 삼성전자 공급 지금 캐펙스를 시작하고 있는 게 나오게 되면서 디램 산업이 정상화 국면에 진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뭐 말씀드리면은, 이게 산업이 과거처럼 이렇게 가파른 하락세로 전환될 만한 요인은 없어 보인다.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요 측면에서 그 서버의 그 견조한 수요가 계속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가파른 그런 업황의 하락은 보기 힘들겠지만, 이제 정상화되는 과정에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거를 또 다르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지금 과도하게 높은 업체들의 수익성이 한 단계 낮아지면서 좀 주가 측면에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작용하기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1분기까지는 디램 가격이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룸이 있다고 보지만, 2분기부터는 삼성전자의 그 아웃풋 물량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디램 가격은 이제 QOQ로 이제 하락세로 접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분기 때 가격이 이렇게 한번 오르고 나서 QOQ로 가격이 뭐 5에서 10% 이렇게 빠진다고 보면은, 빠진다고 해도 디램 업체들의 이 규모는 2017년도보다 2018년도가 성장하는 걸로 나옵니다. 역성장, 결코 역성장하기는 뭐 좀 아직은 역성장까지 보기에는 좀 이른 시점인 것 같고, 그래서 뭐 수익성은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둔화가 되겠지만, 전체 이익 규모는 YOY로 봤을 때 이제 성장하는 그런 모습은 여전히 기대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좀 짚어보고 싶은 거는, 올해 상반기까지는 반도체 소자 업체들,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마이크론 이런 업체들의 실적 모멘텀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났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2018년도 들어서서는 그런 반도체 소자 업체보다는 장비나 소재 부품 업종의 실적 모멘텀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날 거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요. 일단은 삼성전자의 그 캐펙스도 지금 다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웨이퍼 아웃풋 캐파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위축됐기 때문에 그런 공급 이슈가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2018년도에는 그게 반등을 할 거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그 반도체 장비나 소재나 부품 이런 회사들의 실적 모멘텀이 이런 소재 업체보다는 더 강화될 거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디램 가격이 이렇게 높아진 만큼 TSV라는 그 고가의 신기술, 이런 신기술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디램 가격이 낮았기 때문에 그냥 디램 용량을 늘리는 게 더 효율성 측면에서는 더 좋았거든요. 근데 디램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 버리니까 디램 용량을 추가로 계속 늘리는 것보다, 이런 과거에는 되게 비싸게 느꼈던 그런 TSV 같은 그런 신기술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라는 점에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그 반도체 소자, 이거는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되겠고, 이거는 장비 업체, 뭐 해외 어플라이드나 그리고 램리서치, 그리고 국내는 원익 IPS, 테스, 이런 업체들의 실적 컨센서스 지금 현재 어닝 그로스를 보면은, 여기부터는 이제 소자 업체보다는 장비나 소재 쪽에 그로스가 더 세게 나온다. 근데 지금 현재 컨센서스 기준인 거고, 이게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의 캐펙스 계획이 늘어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반도체 쪽에서. 그렇게 되면은 이게 추가적으로 상향될 수 있는 여지도 있다라는 거를 감안하면은, 이제 뭐 하이닉스보다는 여기에 딸린 그런 소재나 장비 업체의 주가가 더 견조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대형주랑 뭐 중소형주랑 좀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도체 대형주라고 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있고 그 중에서는 이제 탑픽으로 이제 삼성전자를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 이유는 내년도 이익 성장 가시성이 하이닉스보다는 또는 이제 성장 가시성도 가시성이지만 거기에 대한 컨빅션이 더 크게 나올 수 있는 회사가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더 크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내용처럼 그 장비나 소재 업종에 좀 주목을 해야 된다. 소재 대표 종목은 SK 머티리얼즈고요. 장비 업종에서의 그 대표 종목은 원익 IPS나 테스 그리고 YIK 이런 회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제 TSV 같은 신기술에 대한 그 관심이 커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뭐 신기술이긴 하지만 되게 오래된 고안된 지는 상당히 오래된 기술이거든요. 근데 이게 디램 시장에 이제 침투하기 시작한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수혜를 받는 이제 한미반도체 같은 업체도 좀 긍정적으로 전망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전기전자 쪽의 그 2018년 전망입니다. 일단은 그 2017년 그러니까 최근에 아이폰 X가 출시가 됐는데 이게 이제 출시 시점이 지연이 됐죠. 출시 시점이 지연이 됐고 이제 판가가 크게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게 판매 전략에 이제 큰 차질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뭐 애플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LG전자 이런 뭐 모든 스마트폰 업체들이 플래그십 모델을 출시할 때 여러 가지 뭐 전략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출시 시점에 대해서도 이제 출시 시점도 이제 상당히 큰 그 전략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출시 시점이 지연됐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 판매 전략에 이제 좀 차질이 빚어진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 그렇게 보면은 이 아이폰 X의 흥행을 좀 기대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거기다가 이제 또 두 번째는 이런 새로운 기능, 뭐 플렉서블 올레드나 3D 센싱 이런 뭐 새로운 기능이 추가가 된 만큼 판가도 크게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스마트폰, 플래그십 스마트폰보다 한 40에서 50% 가격이 비싼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출시 시점에 대한 그런 전략 차질하고 그리고 판가 상승이 크게 나타났다. 이 두 가지가 맞물려 갖고 좀 흥행을 기대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내년 하반기에 나오는 그런 또 다른 아이폰 신규 모델에 대한 기대를 좀 기다려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아이폰 X가 흥행에 실패한다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안드로이드 진영의 업체들이 반사이익을 볼 거고 대표적인 업체가 삼성전자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S9이 이제 내년도 이제 1분기에 출시가 될 예정인데 요거의 그 상대적인 약진을 좀 기대해 볼 만하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이제 거기에 대비해서 좀 S9의 출시 시점을 조금 앞당겨서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고요. 그거는 이제 관련된 부품 서플라이 체인을 확인을 해보면은 좀 과거보다는 좀 더 이른 시점에서 이제 부품 양산이 시작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를 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보면은 이제 S9에 대해서 이제 좀 변화되는 부분을 좀 한번 예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듀얼 카메라가 들어가는 모델이 있고 싱글 카메라가 들어가는 모델이 있는데 둘 다 이런 새로운 기능이 추가가 됩니다. 추가가 되면서 카메라의 판가가 상당히 크게 올라갈 예정인 거고 그리고 이제 SLP 같은 이런 신기술도 이게 그 공급할 수 있는 업체가 뭐 없거든요. 많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부분적으로 채용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단말기 안정성. 노트 7이 뭐 발화된 그런 이슈도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안정성을 점점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MLCC 같은 그런 수동 소자 탑재율을 늘리는 게 안정성을 배가시킬 수 있는 그런 있는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MLCC 탑재율도 그러니까 고가 MLCC 탑재율도 늘어난다라는 거에 이제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이제 뭐 전기전자 쪽에서 가장 좋게 보는 지금 산업이 뭐 카메라나 듀얼 카메라나 뭐 그리고 3D 센싱 카메라나 이런 것들은 시장의 확장성을 봤을 때 상당히 좋은 이슈인 거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 핵심 기술은 지금 해외 업체들이 갖고 있고 국내 업체들은 그냥 단순히 모듈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은 아니거든요. 영업 레버리지도 상대적으로 낮고. 근데 마지막에 짚어드린 그 MLCC 같은 수동 소자 이런 것들은 영업 레버리지가 상당히 큰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MLCC 쪽에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2018년도 최근에 이제 좀 MLCC 모멘텀이 부각되고 있는데 2018년도에는 그 모멘텀이 훨씬 더 강화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은 그 스마트폰 쪽에서의 수요 변화입니다. 스마트폰 쪽에서 아이폰 7에 탑재된 MLCC 총 용량이 2500 마이크로페럿 정도였거든요. 근데 올해 이제 하반기에 출시된 아이폰 8하고 X를 보게 되면은 3000 마이크로페럿을 상회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거하고 맞물려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뭐 삼성전자, 뭐 LG전자 그리고 중화권 스마트폰 업체들을 보게 되면은 MLCC 탑재 용량이 최근에 늘려서 이제 2800까지 이렇게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과거에는 안드로이드가 2300 수준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2800까지 올라온 거고 애플 같은 경우는 2600 수준에서 3100까지 이렇게 올리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원인은 이제 단말기 기능이 복잡해지고 있는데 그런 안정성까지 신경을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보다 더 큰 이슈가 사실은 그 자동차의 전장화에 있습니다. 이게 자동차 내연기관 같은 경우는 MLCC가 대당 3,000개 정도가 들어가는데 하이브리드 카에는 10,000개를 넘어갑니다. 그리고 순수 전기차로 가게 되면은 15,000개를 넘어서는 걸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휴대폰 시장보다 MLCC 판가나 마진이 높고 이거 말씀드린 대로 성장성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성장성이 이제 보이는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그 국내 탑티어 업체가 이제 무라타랑 TDK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들은 지금 전장용 MLCC에만 캐펙스를 집중하고 있고 이 전장용 같은 경우에는 고객사들이 자기네 그 생산 라인을 따로 이렇게 얼로케이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또 IT로 바로 전환이 되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은 계속 이쪽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마트폰 쪽에서의 그런 수요 이슈를 감안하게 되면은 지금 이제 막 좋아지기 시작한 MLCC의 그 업황이 내년도에는 훨씬 더 강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MLCC 업체들의 그 2018년도에는 MLCC 업체들의 압도적인 그런 실적 모멘텀이 예상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그 메모리 반도체 디램 아까 사이클 말씀드렸는데 사이클이 과거 트렌드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메모리 사이클이 올라온 다음에 후행적으로 MLCC 사이클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2016년도가 디램 업체들이 턴어라운드 하고 2017년도가 이익이 2배 이상 그렇게 증가하는 그런 해였거든요. MLCC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2017년이 그 후행적으로 MLCC는 2017년이 턴어라운드 하는 해인 거고 2018년이 이익이 2배 이상 늘어날 수 있는 그런 해라고 이해를 하시면은 2018년도에 이 관련된 업체들의 주가 모멘텀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기 2018년도는 이제 삼성전기가 뭐 대형주 중에서는 IT를 통틀어서 봤을 때 대형주 중에서는 가장 그 주가 모멘텀이 세게 나오지 않을까. 이게 단순히 MLCC 사이클이 좋은 것도 좋은 건데 기타 뭐 다른 사업부들 부진했던 사업부들도 이제 다 턴어라운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 요인이 딱히 그렇게 없어 보인다라는 게 이제 가장 긍정적인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MLCC 사이클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삼성전기를 뭐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 그 전기전자 쪽까지 다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이슈를 가지고 와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